안녕하세요. 8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코로나가 온 이후로 진짜 하이브리드 행사가 많이 생기면서 어떻게 더 하이브리드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획업체라든지 주최자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오프라인 행사장이었던 공간, 컨벤션 센터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가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컨벤션 센터인 코엑스에서 얼마 전에 이미 스튜디오 159 같은 그 공간을 이제 새롭게 꾸미셔갖고 뭐 신문에 이제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엑스에서는 이 컨벤션 센터를 지금과 같이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 어떤 가치를 더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또 승진도 하신 김동욱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윤 교수님, 황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김동욱 본부장님께서 코엑스 베뉴의 변화의 방향을 세 가지의 어떤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고민하시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기획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코엑스 베뉴 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전시 컨벤션 업계 또한 뭐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었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랑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전시회 쪽은 이제 대정부 건의도 하고 해서 제한된 조건 하에서 개최하기로 허용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뭐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세미콘 코리아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들이 이제 정부 방역 기준을 상회하는 자체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시회 참가도 저조하고 또 소기업들은 또 도산한 기업도 많고, 그래서 전시회가 예전만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제회의를 비롯한 회의 같은 경우도 한 2년간 계속 집합 제한 이렇게 걸리고 이래가지고 뭐 매출이나 규모 면에서 보면 20에서 30% 정도를 밑도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주 그 클라이언트 서베이라 그래서 저희 고객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추이를 보려고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온라인 이벤트 개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2022년에 그거를 이제 11월부터 이제 고객 여러분께 설문을 요청드렸고, 이때는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게 확산하지 않았던 시점인데도 이미 2022년에 많은 기관들이 온라인하고 하이브리드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낀 거는 전시회는 또 다른 얘기지만 회의나 이런 회의 이벤트 사이드는 화상회의나 웨비나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행사 이런 거가 적어도 예전 오프라인 이벤트의 대체제나 적어도 보완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계속 급감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또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베뉴 운영이나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면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요인이 뭐겠느냐. 그래서 저희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해외 트렌드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애쓰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이나 이제 논의도 많이 거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접근하듯이 뭐 가격을 할인한다든가 뭐 마케팅을 강화한다든가 뭐 서비스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뭐 상황을 이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서, 누구나 지금 얘기하지만 디지털은 당연히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미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비즈니스하는 프랙티스나 어떤 이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변화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과제로 또 우리 경영에 있어서는 위기로 닥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긴 또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정도의 그 핵심 밸류라 그럴까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중심 축으로 해서 이쪽에 본격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오늘 네.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우리 그 전문 브로드캐스트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 네. 1호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2년 전에 그 해외도 대부분의 컨벤션 센터가 이 위기를 겪으면서 전문 웹 스트리밍 회사랑 조인트 벤처 또는 협력, 파트너십 형태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거를 보고 저희도 그런 형태 똑같은 모델로 코엑스 라이브라는 그 하이브리드 솔루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비대면 비즈니스나 비대면 방식으로 인한 업무에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컨벤션 임대나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인데 그거 약간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친환경 쪽으로는 예전에는 컨벤션 센터가 대부분 뭐 에너지 효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건물 관리 측면에서 그 친환경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디지털 미디어라든가 친환경 자재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마이스 이벤트의 프로덕션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그 고객들의 선택이나 이런 의사결정을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실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소개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시설은 어떻게 유니크한 시설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 그 다음에 코엑스가 자체적으로 이 참가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명소화 사업들, 요거를 이제 주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1호구가 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니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컨벤션들이 이동하는 걸 보면 저희가 보통 뉴욕, 시드니, 싱가폴, 영국, 런던 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뉴들이 이제 무슨 변호사 대회라든가 대형 여기서 개최되는 이벤트들이 그렇게 순회하면서 왜냐하면 대형 컨벤션들이 어떤 회의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베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이제 저희가 보기에 벤치마킹이 된다던가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을 그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이미 뭐 작년, 재작년에 전문 그 방송 스튜디오 설비를 마쳤고 또 거기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내부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 일반 연극 공연을 하던 소극장이 마침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계약이 끝나고 여기를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여기를 방송 스튜디오로 전문 방송 스튜디오로 해서 이렇게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상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있고 이런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상대해서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테크니컬 스텝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기능적으로 중요하고 컨벤션 센터의 필수 시설 중에 하나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서 마침 저희가 코엑스 라이브라는 그 웹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 다 걷어내고 하드웨어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신 뭐 이렇게 간단한 장비나 이런 거는 다른 전문팀이 들어오면 자기 장비를 쓰면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양들로 맞춰놨고요.
구성은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한 100명 들어가는 스튜디오가 있고 이제 로비 라운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룸이라 그래서 대기실, 그다음에 사무국 뭐 이렇게 한 그런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픈하우스 때 스케치 영상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소리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션을 좀 나눠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초청을 드려가다 200분 정도 와주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벤트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라이브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그냥 유니크 베뉴로서 일반 행사장으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특징되는 거는 한 세 부분입니다. 먼저 음향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기존 소극장 벽을 다 허물고 새로 벽을 세웠어요. 이제 차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50cm 두꺼운 벽을 세워가지고 외부랑 내부 음을 차단하는 그런 걸 했고요. 내부랑 천장에 그 모두 흡음재를 이제 겉에다 붙였고, 그래서 이제 차음이랑 이 흡음을 방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썼고,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행사 하시는 분들이 행사 때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동식 바텐을 한 좁은 면적이지만 최대한 넣어서 15개를 넣었고요. 거기 86개의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행사를 해도 그 충분하게 조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 대관의 이 조명 설비가 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LED 스크린을 제가 이제 최대한 크게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넣자 그래가지고 이제 LED 스크린을 넣었는데, LED 스크린이 뭐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제일 기본이 되는 기준이 이 화소 픽셀 중심간 간격을 피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2.5mm 정도면 제일 최고 사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선명한 영상, 그다음에 조명, 음향 이게 제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로고의 의미가 뭔가요? 아, 그래요. 중요한 거네. 그래서 뭐 황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친근하시죠? 이게 코엑스 고유 지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스튜디오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뭐 C 스튜디오니 K 스튜디오니 뭐 이런 접근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코엑스와 동떨어진 별도 상품화하는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카페나 해외 스튜디오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지번이나 이런 넘버를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흉내내서 해봤는데 로고도 이뻐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왜 365일 한다고 365로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기도 이 로고가 지번이군요. 네네. 임대료가 꽤 비쌀 것 같은데.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사실은 저 정도 LED를 한번 저 정도 사양을 하루를 LED만 하려면 그게 한 7, 800 하거든요. 사양이 워낙 고급이고 대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저희 대관료가 그 7, 8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LED 다 쓰는 조건에? 그러니까 LED랑 대관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 800만 원 정도 일일 대관료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 오프닝 레이트 비슷하게 해서 한 600만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들어가는 스튜디오에 LED 조명 이렇게 쓰면서. 예. 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관이고, 저희 코엑스 라이브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은 코엑스 라이브라는 저희 하이브리드 솔루션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모델을 ICC 시드니 그 컨벤션 센터 쪽에서 저희가 뭐 예전에도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른 컨벤션 센터랑 화상회의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방역 기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드니 컨벤션 센터는 호주에서 최고의 그 웹 스트리밍 전문가 팀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뭐
우리 국가적으로도 국제 회의나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이쪽에 앉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저런 걸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웹 스트리밍 회사 여러분들 만나고 협의를 하던 과정에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웹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셨던 그 회사랑 뜻이 맞아가지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코익스 라이브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재작년에 론칭을 했고요. 그래서 뭐 기업 회의, 학회 회의, 국제 회의, 정부 행사 뭐 이래서 활발하게 뭐 코익스에서 열리는 행사, 지방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촬영 기사 하시는 촬영 감독님들이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음향 사고가 난다든가 뭐 화면이 잘 안 된다든가 상대방 연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든가 뭐 인터넷 환경이 틀리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경험이 많은 팀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미리 체크하고 이런 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엑스는 주로 그 PCO 기능, 그러니까 테크니컬 PCO 기능을 해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상담을 하고 우리 파트너 회사에서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저희가 이 외에 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별도로 웨비나 전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해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가 광고를 전면 풀었다던가 그리고 유튜브가 가끔 사고가 난다든가 네네네네. 안 된다거나. 접근이 안 된다던가 네. 그리고 어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라도 특정 음악이 나왔을 때 그냥 셧다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릴 때는 유튜브를 선호하시면 유튜브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멀티 스트리밍이라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우리 플랫폼 제일 좋은 거는 행사 주최하는 그 웹사이트에 그 미디어 서버를 달아가지고 거기도 동시에 노출시키는 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트리밍하는 플랫폼도 따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하고 1년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경우를 보면은 이제 국제학회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해외에서는 이미 웨비나나 이런 게 뭐 예전부터 해와서 하는데 이제 국내 제작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그런데 많이 활용됐던 그런 플랫폼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이제 저희가 그쪽에 송출하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고 해상도도 더 높고 저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브랜딩도 커스터마이징해서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전 알림 기능이나 카운트다운 기능이나 오토 이메일링이나 뭐 참가자 분석이나 뭐 질문하는 거 이런 게 모두 다 수행이 되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만 송출하는 거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스트리밍을 동시에 해서 한쪽이 링크가 끊기면 다른 쪽에 접속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플랫폼이 있어야지 참가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해서 다음번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접속의 경우는 서버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클라우드 써가지고 뭐 한국에서 하더라도 이게 뭐 싱가포르에 있는 센터로 들어가가지고 그쪽 클라우드로 넘어와서 유럽으로 다시 연계가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행사에 있어서는 그런 걸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엑스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론칭이 될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호텔닷컴 이런 것처럼 거기 왜 우리가 그 계약을 하거나 거기서 온라인으로 부킹을 하면 계속 뭐 날라오잖아요. 진행사항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이페이지 기능으로 우리 코엑스 행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든 계약 과정하고 필요한 뭐 어떤 룸 플랜이라든가 행사 개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게 다 쌓이면은 이제 서로 확인이 되는 거라 기본적으로는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희 세일즈 담당자들도 그렇고 업무가 굉장히 단순해질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전화하고 이메일로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파일 막 바뀌었다 그죠. 이랬다가 막, 예. 그죠. 고객분들은 또 본인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부장님도 보셔야 되고, 필요하면 그렇죠. 본부장님 보시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예. 것들이 되니까, 어, 그러면서 업무가 굉장히 단순해질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 외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잘 하잖아요. 그래서 네. G마켓 같이 제일 익숙한 화면으로 한번 구성을 하자. 그래서 아, 회의실, 선택하게 했구나. 예, 회의실 임대 아, 외에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시고, 아, 뭐 커피 10잔, 뭐 네. 마이크 2개, 네. 그다음에 PDP, 네. 그다음에 현수막도 저희가 패턴별로 다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하고 이제 재미 요소로 여기 오셨을 때 주변 호텔의 피트니스 이용권을 살짝 올린다던가 아, 뭐 이제 행사하시는 팀들 저희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여기 다 있으니까, 주변에. 행사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예, 때문에 예. 저희는 이런 서플라이어들하고 좋은 가격에 이거를 제공할 수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도 저희 행사하면서 여러 군데 저희도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일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선택을 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미 요소도 좀 넣고 그래서 팝업 할인 뭐 이런 것도 좀 재미있게 넣어서 어,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넣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코엑스 313호를 빌리려고 한다. 예. 그럼 313호를 빌려서 배너를 뭐 이렇게 배너를 달려고 여기다 하는 거.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저희가 컨펌 해드리고 저희 서플라이어들이 다 여기 이제 등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보고 컨펌 해드리면 원스톱으로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는 협력업체 하나하나씩 직접 전화하시게 맞아요. 하는 경우도 맞아요, 맞아요. 있었는데 이 안에 다 담는 겁니다. 와, 그럼 진짜 좋네요, 이거. 결제도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네. 역사적으로는 우리 컨벤션 임대 고객 대상으로 제작이 됐지만, 이거를 좀 넓혀서 전시 참가 기업들, 이제 그치. 부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코엑스에 와서 전시를 올 때, 뭐 점심에 햄버거 2개를 시킨다던가, 네.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데 뭐 의자가 상담을 필요하다던가, 따로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어떤 픽업 코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해외 여행 나갈 때 면세품 사면은 거기서 픽업하는 데 있잖아요. 아, 그런 네네네네.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전시장 인근에 갖다 놓으면 어. 오셔가지고 쉽게 이제 딜리버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재밌고 진짜 좋네요. 진짜 네, 이용할 것 그래서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게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반응이. 진짜. 네. 아니, 진짜 저만 해도 네. 남들보다 훨씬 센터를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코엑스 행사장을 빌리려고 하면 되게 막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코엑스에서 뭐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네. 막 배너 따로 제작해야지, 이것도 따로 그죠? 빌려야지, 막 각각 전화해야 되니까. 예. 진짜 좋네요, 이거. 예, 그래서 따로 하시는 거랑 동일한 가격 정도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운영 요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쵸, 그렇게 그쵸. 되면 고객분들도 좋으시고 저희는 이제 불편한 거 좀 해소드리니까 좋고 음. 또 나름대로 이거는 사실 해외에도 없는 방식의 네.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참 이런 거는 저희가 네, 네.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친환경 사업 중 이거는 뭐 코엑스 와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저기 엑스페이스라 그래서 저희 뭐 사실 저희 내부로도 엑스페이스냐 엑스페이스냐 뭐 이런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저희 오늘 소개드릴 세 가지 친환경 분야에 이제 첫 번째로 소개드리게 된 엑스페이스 그 디지털 미디어 사업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엑스 내에서 대형 행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목공으로 입구 협판을 세우신다던가 대형 배너를 내린다던가 이런 데 비용도 드시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친환경적인 접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꽤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형 이런 미디어를 한 12개 정도를 센터 곳곳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행사 오신 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 버추얼로 작업한 이미지들을 저희 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올려드리고 일부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보니까 제가 굉장히 코엑스가 확 달라진 모습을 이거 덕분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참가자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행사를 브랜딩해서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세미콘 코리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모라고 그 카카오 모빌리티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하니까 뭐 외국 컨벤션 센터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많이 변할 것 같고 그런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일으켰다는데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내부에는 우리 엑스페이스라는 디지털 미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광고나 어떤 비상업용 콘텐츠를 이제 제작해서 이렇게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5개 미디어, 코엑스 외부에 굉장히 좋은 대형 5개 광고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하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의 미디어들과 연합을 해서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어떤 대형 이벤트가 한국에서 개최됐을 때 코엑스가 이런 5개 미디어 막 전체 다 같이 지하철, 뭐 버스, 5개 미디어 광고판 이런 거를 전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서 한꺼번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오늘도 제가 홍보차 네, 옷 입고 있었어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나 홍콩 패션쇼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무대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화면에 보시는 이런 무대를 구현을 하려면 일단 20명 정도의 인력이 한 7, 8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목공으로 다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베뉴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공 작업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먼지들이 이 공족이나 이런 데 아무래도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청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 AB 드랍이라는 시스템은 이제 목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삼각형, 원형, 사각형 뭐 이게 다양한 형태의 알루미늄 이 부품을 가지고 저희가 거의 모든 그 쉐입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래 보시면 저 동그란 스튜디오 그 노란색 그런 것도 저희 걸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사실 목공으로 저런 걸 구현을 하려면 일반 목공은 대부분 이런 렉탱글 타입으로 딱 직사각형 되어 있는 거를 여러 번 쓰는 타입입니다. 그걸 여러 번 쓰면서 그 앞에 천을 씌우던가 칠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런 독특한 모양을 구현해 내려면은 새로운 목재를 깎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시스템은 이렇게 다양한 모듈을 뭐 CAD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패턴을 소개를 드려서 선택을 해서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일단 목공을 안 쓰니까 다 알루미늄 자재는 계속 활용하는 거니까 남는 거는 사실 이 패브릭만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컨벤션 센터가 이런 자재를 직접 갖고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재를 외부 남양주나 어디 포천이나 이런 데서 공장에서 이런 목공이든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2.5톤짜리 화물차가 오면서 계속 탄소를 배출시키면서 이 메뉴까지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물론 이거는 이제 그쪽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뭐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이라는 이슈를 생각할 때 컨벤션 센터가 이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말이 되는 그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두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보통 우리가 친환경 하면은 불편하고 보기 싫고 어글리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다른 무대보다 보기도 더 좋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비용 절감되고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뭐 그런. 저는 이제 이거 보긴 이렇게 설치한 무대 그때 코엑스 가서 보긴 했는데. 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알루미늄인지 몰랐는데. 네, 뒤에가 우리 전시 부스처럼 알루미늄으로 이거는 자재도 손으로만 조립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치나 이런 벤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그냥 조이는 방식으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공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가 AV 드랍 티셔츠를 예쁘게 입고 젊은 사람들이 후딱 서너 명이 가가지고 싸삭 하고 오니까 이제 서너 명이 다 하나요? 네? 서너 명 정도가 다 하는 거예요? 서너 명도 돼요. 별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숙달된 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행사가 많으니까 이런 회의실 세팅 인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한 3, 4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배급 받으시고. 사인 스페인 쪽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립하는 방법, 안전하게 지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LED랑 결합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화이트 스크린을 넣어서 빔 프로젝터랑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배우시고. 이게 이제 무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스페인 쪽 보니까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때는 전 시장 내에 아주 고급스러운 회의장을 구축하는데 이런 자재를 까맣게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전시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시장에서 이제 비지터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전시장 안쪽에서 네.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제 여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자재를 추가로 좀 확보를 해서 그런 쪽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라든가 그 전시장 내 회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활용도를 늘리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 힐튼 호텔이라든가 아마 5월 달에 워커힐 쪽에도 저희가 공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텔 쪽에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시공 시간이 빠르니까 다른 이벤트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남는 시간에 저희가 와서 후딱하고 이제 딱 하면 금방 저기 되니까. 이게 빨리 되면 사실 리허설 시간도 많이 확보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뭐 교수님 다른 행사 때 이거 보셨겠지만 이게 미국 뉴욕의 스타트업 회사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이게 한 2년 전에 개발된 거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보면은 신기하게 합니다. 이게 종이 명함이 없이 이렇게 QR 코드랑 NFC 칩이 내장된 카드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 모바일에다가 갖다 대면은 이제 제 연락처가 거기 노출이 돼서 그냥 자동 저장을 한다든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내 연락처를 보여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웹페이지를 보여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설문을 보여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여드릴 것인가. 이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회의실 이렇게 사이트 투어나 하기 전에 이제 미리 명함할 때 이제 요걸 이제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뭔가 회사가 어떤 ESG나 뭔가 디지털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회사 같은 좀 이미지를 보여주는 면도 있고 그렇게 명함 기능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저희 회의실 소개 시설 자료를 다시 한번 태그를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별도 우리가 프린트 머티리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화면을 통해서 또 확대 축소해가면서 회의실 도면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을 좀 효과적으로 세일즈 쪽으로 좀 효과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홍보 자료에 보면은 이것도 전 세계에서 이 명함 제작에 소요된 이제 베어지는 나무가 한 2만 그루 정도 된대요. 200만 그루라고 했나? 200만 그루를 했나? 200만 그루.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도 따져보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영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연간 뭐 10통 뭐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보다도 싼 가격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뭐 국제회의라든가 어떤 이벤트에서 뭐 주최 기관이 요구하던 어떤 식으로든 그린적인 요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이런 거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고 그리고 젊은 MZ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접근이 빠르더라고요. 일부 뭐 우리가 삼성폰이라던가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적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또 MZ세대는 이런 친환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술도 개발되고 이러면 우리가 이벤트 운영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제 접목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참가자 비지터 익스피리언스 쪽의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코엑스 구역 내에 예전에 상사전 시장이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중소무역 상사가 이제 365일 전시장을 가지면서 이제 컨벤션 센터에 아무래도 바이어들이 많이 오니까 왔을 때 노출도 시키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중소무역 상사 위주의 그런 소규모
뭐 상세전. 디스플레이 샵 그냥 네.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예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라 또 그 예전만 그리 활성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요즘 트렌드 보니까 또 대형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색다른 이벤트 장소에서 또 어떤 색다른 연출을 원하는 음. 그래서 일반 획일적인 전시 컨벤션 센터 호텔에서 기대하는 것과 달리 뭔가 색다른 공간을 찾는 그런 이벤트 수요자들이 맞아요, 맞아요. 많으시고 음. 또 저희는 다행스럽게 아직도 대형 행사장의 요 정도 사이즈의 수요가 더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그쵸. 공급 드릴 수 있는 면적보다. 그래서 이제 한 2,000 스퀘어미터 정도, 그 그랜드 볼룸 정도 되는 규모의 어.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약간 낡은 느낌, 뭐 인더스트리얼 느낌이 나지만 굉장히 세련된 이런 인테리어적 요소를 넣어서 좀 어. 색다르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올해 안에 뭐 항상 공사가 좀 이렇게 예정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이 되고 이게 뭐 국제회의 끝나고 많은 이제 갈라 디너를 하러 외부에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탈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걸 우려하는 단체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여기 네. 네. 저희로서는 기존 고객분 외에 그 기업 파티나 무슨 론칭 이벤트, 그쵸. 패션쇼 뭐 이렇게 음. 좀 기존에 모시지 못했던 행사를 이런 걸 음. 계기로 좀 모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좀 그런 면에서 접근을 되게 멋있네요. 네, 이런 이거는 식으로. 사실 저희가 해외 사업하면서 네. 해외 베뉴들 저 모스크바에서 행사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텔레그라프라는 복합 이벤트 홀이에요. 이건 사실. 아. 저희 설계팀한테 뭐 이 정도도 똑같이 해도 되니까 거의 유럽 네. 코스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운영이 활성화되거든요. 거기 이제 하는 아. 거 보면은 여기 요즘 요가나 무슨 스포츠 이벤트도 굉장히 그쵸.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네. 거고 네. 소규모 전시 그다음에 요즘 공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전시장 같은 경우도 저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소규모 아주 색다른 신규 아이템 전시회를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어. 론칭하시기도 좋고 네. 아니면은 우리 코엑스 전시홀이 4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대형 기업이 전시장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전부 임대를 해가지고 기업 브랜딩을 확실하게 가져간다든가 네. 여러 자기네 가지 자체 뭐 그렇죠, 런칭쇼를 따로 해도 그렇죠. 되고. 그 독립관을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지 어.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진짜 차별적인 경험이네요. 예, 참가자. 그래서 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뭐 시설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경험에는 제일 영향이 많은 것 그쵸, 같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코엑스가 아셈 정상회담 2000년을 음. 계기로 이제 큰 리노베이션 후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군데군데를 좀 바꿔가지고 네. 이른바 한 시즌 2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어.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통해서 저희 그랜드 볼룸, 네. 오디토리움, 그다음에 저희 컨퍼런스 센터 3층 이런 데는 사실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된 적은 없거든요. 그쵸, 그쵸. 거기를 시대에 맞게 정말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가 한국에 유치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음. 한번 거기 투자를 해서 좀 바꾸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다행스럽게 경영진에서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봐주셔가지고 음. 지금 저희도 뭐 힘든 상황입니다만 음. 미래를 보고 음. 그렇게 좀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코엑스 아까 엑스페이스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이제 일반 방문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업용 콘텐츠를 저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런 걸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중만 작가님은 뭐 네. 탑 포토그래퍼죠. 그쵸. 그래서 이분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우리 엑스페이스랑 외부 5개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런 그 희망을 이제 코로나로 지친 우리 아.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자 이런 식의 이벤트를 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 7월에 운영을 했는데 이제 상도 N 받으셨고. 어워드라고 뭐 사회공헌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재작년에도 사실 이 상을 받았어요. 그때는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받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쪽으로 또 상도 받고 해서 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명소화 사업 중에 분기별로 시즌별로 저희가 자체 기획해서 페스티벌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유일하죠.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뭐 이카나 해외 컨벤션센터에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부서라서 예전에는 관심 별로 안 가졌었는데 네. 와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정도로 콘텐츠도 좋고 네. 반응도 좋고 이게 네.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홍보 효과도 있고 네. 어떤 거는 저희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기존의 베뉴 공간들을 색다른 베뉴 내에 색다른 유니크 스페이스를 이제 창출해서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이 블라썸 더 호프라는 게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 국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외부에서 하던 네. 그런 거에서 형식을 좀 탈피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게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영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좀 네네네. 힐링되는 타임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이걸 왜 못 봤죠? 비밀리에 해가지고. 이 꽃 안에 꽃 해놓은 건 봤다. 보였어요? 바깥을 못 봤구나. 그래서 코엑스는 CMC라 그래서 코엑스 나이스 클러스터라 그래서 한 16개 기업이 같이 공동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법인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또 코엑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 얼라이언스 시스템입니다. 그냥 보통 어떤 이제 뭐가 되는 기관에서 정부 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사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역을 명소화해보자라는 차원에서 CMC라는 거기는 이제 코엑스 그다음에 무슨 뭐 영화관, 아쿠아리움, 뭐 케이터링 회사, 미디어 회사 이런 데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이쪽에 조금 더 이제 지역 주민이나 뭐 국내 해외에도 좀 방문객한테 지역을 어떤 굉장히 활발한 데스티네이션으로 홍보하는데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고 해외에 뭐 잘하는 데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던가 뭐 그렇게 돼서 굉장히 근데 이게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인가요? 아니 3일인가요? 아니면 3일 했네요. 3일. 진짜요? 너무 짧았다. 9, 10, 11, 12. 예. 6월 달부터 12월 달이 아니고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했고요. 올해도 우리나라 올해 5월 달에 우리 산림총회라고 있는데 네네네. 그때 그게 굉장히 큰 회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중에. 그래서 그때도 한번 해가지고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볼거리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또 비슷한 이벤트를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네, 이거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한 드라마죠. 유명한 드라마라 이건 진짜 뭐 코엑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코엑스 몰에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행사 방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변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강남 지역 커뮤니티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커머셜한 광고 캠페인 장소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캠페인은 사실 볼거리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봐도 굉장히 좋고 넷플릭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이런 야외 캠페인뿐만 아니라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같이 광고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명소화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가 되는 이벤트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온오프라인 미디어 컨텐츠도 만들고 자체 기획 페스티벌도 하고 그다음에 오브제 같은 것들 굉장히 색다른 오브제 같은 걸 센터 곳곳에 주기적으로 해서 사람들 와서 사진도 좀 찍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상업형 광고 이벤트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런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뭔가 코엑스가 항상 살아있는 것, 오면 뭔가 항상 볼 것이 있는 것, 전시 이벤트가 없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진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참가자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이든 친환경이든 다 그걸로 비교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면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뭐 뭔가 계속 하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도 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오늘 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준비한 감사합니다, 내용은 뭐 이 본부장님. 정도로. 예. 네네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랬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오디토리움이나 그랜드 볼륨이나 3층 회의실도 더 또 공간을 리모델링 될 거예요. 그래서 어, 2024년까지 다 완료될 겁니다. 근데 이미 행사가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데는 또 공사가 커서 한 3, 4개월을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당장 뭐 내년이나 네. 후년에 다 할 수는 없고 네. 그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런 공간까지 다 바뀌는 모습이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코엑스 저희가 뭐 황 교수님이나 저나 가끔씩 코엑스가 마이스 산업을 위해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저희 많이 했는데 잘 해야죠. 잘하겠습니다. 부장이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 디지털 전환에 아까 그 코엑스 스토어도 그렇고 정말 예. 진짜 참신하고 되게 그래서 뭔가 저희가 시도를 해서 이게 네. 좋은 모델이 자리가 잡히면 또 네. 계속 그런 데가 경쟁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요. 코엑스에 계시는 이렇게 유능한 분이 많은 줄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코엑스가 잘해줘야 되는데 이 걱정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예. 괜히 진짜 고맙습니다. 엄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아니 이렇게 다양한 아까 이제 뭐 블러썸도 그렇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코엑스도 뭐 유튜브나 코엑스 무슨 SNS 계정이 따로 있나요? 예, 코엑스도 유튜브 계정이 있고요. 아, 근데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아직 못 하고 음. 있고 주기적으로 여기 이제 행사 스케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네네네. 그 코엑스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런 좋은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가서 네, 네.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이렇게 센터의 변화하는 것들을 주최자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예, 예. 네. 특히 우리 스튜디오 159 같은 경우도 전시 주최하시는 분들, 회의 기획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그래서 네,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런 분들이 또 하시면 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또 그쵸. 우리나라가 이런 인프라가 있는 걸 계기로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시도를 해서 뭔가 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보면은 해외 컨벤션 센터 하는 거 따라하고 뭐 하지 뭐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뭐 사업 다른 인더스트리들에서 잘하고 있는 거 뭐 잘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런 거 잘 융합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또 네. 새로운 또 모델을 해서 또 해외 쪽에도 요즘 좋은 잘 정리하셔갖고 해외 잡지 같은 데다 소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뭐 SNS로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쪽으로도 좀 이카나 이런 데 좋은 이런 마케팅 활동들은 한번 마케팅 어워드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네. 한번 해볼 생각. 저희도 그 잡지 만들면서 해외 저널들하고 지금 같이 기사도 공유하고 하는 게 있어서 예, 저희도 예. 좀 같이 연결을 시켜드려갖고 네, 그걸 좀 좋겠네요. 공유를 하면 해외 주최자들이 보고 이런 데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죠. 되게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황 교수님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은데. 예, 예. 아유, 또 혹시, 너무 네. 참 수고 많고, 오늘 아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좀 고맙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뭐 질문 겸 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보면, 예. 일단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서, 싱가포르에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가 뜨면서 그 선택시티가 이제 되게 변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를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 김동호 본부장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선택시티가 변화한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서로 대비가 좀 되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몇 번 가봤겠지만은 그때 좀 기억이 났던 게 그 안에 아이스링크가 있더라고요. 작은 아이스링크인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쇼 같은 걸 하면서 그 원래 이제 아이스링크라는 게 그 복잡한 공간을 좀 넓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시도도 한번 참고로 우리가 네네. 2000년에 코엑스를 증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구평회장께서
지금 그 성큼 가던 거기에 아이스링크를 넣으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뭐 아이스링크 있어요, 밖에. 밖에? 어디 있죠? 그 현대백화점이랑 무역협회 건물 그 사이에 아, 있어요? 조그맣게 아이스링크가 겨울에 생기던데. 있어요? 네. 일단, 그런 좀,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느낌상 좀 이렇게 넓게 보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스링크를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못 넣고 말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태국에, 그 방콕에 임팩트 전시장이 있거든요. 네네. 태국이 대표적인 게 바이텍과 임팩트인데, 지금 기억나는 게 바이텍이 큰 거 임팩트 전시장이 아주 그 디자인적으로 각 그렇죠. 홀마다 다 네. 다르더라고요. 진짜 네. 이거는 훌륭한 디자인인데 한번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질문은 제가 이제 질문 겸 두 가지인데,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엄청 투자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투자가 되면 코엑스 전체 지금 그렇지 않은 지금 수익이 되게 안 좋을 텐데 되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코엑스 차원에서 어떻게 좀 극복해 가려 하는 건지 그런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대부분 다 이 온오프라인이 다 연계가 되고, 그게 뭐 우리가 다른 걸로도 얘기가 많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가 되어서 어떤 융복합의 새로운 어떤 밸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마이스, 특히 우리 전시는 수많은 데이터가 전시장으로 들어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흘려보낸다, 그 데이터를. 그게 이제 그 많은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첫째,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온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융복합 같이 만들어내는 데서 코엑션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이스를 통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생성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세 가지만 우리 김 본부장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그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은 다행스럽게 저희가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소극장을 운영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소극장에서 저희가 이제 포캐스팅 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형태로 대관을 하게 되면 뭐 소극장 이전 대비 오히려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소극장이 별로 장사가.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이벤트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사무실 임대하는 환경보다는 훨씬 좋은 사업 환경. 상사 전시장보다도. 그런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훨씬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거는 뭐 걱정 없이 당연히 투자하는 방향으로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뭐 투자라기보다는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그쵸, 20년. 다른 데 보면 보통 호텔에 하는데 적어도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하긴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매번 저희 행사장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20년 간다는 거는 또 도리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사실 임대료에 맞습니다. 그런 감가상각 비용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해외 뉴스 보니까 달라스 컨벤션 센터에 너무 오래됐다고 다시 여기를 레노베이션 해야 된다. 20억 달러를 이제 오늘 승인하는 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더라고요. 20억 달러. 네, 20억 달러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하지. 근데 이제 지역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공간에서 비즈니스 하기엔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가 더 잘 되려면 공간이 레노베이션 돼야 된다. 물론 또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이게 그 돈을 뽑아낼 수 있겠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뽑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겠죠. 뭐.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장소가 워낙 좋은 데 위치를 해 있고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수요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이디어를 짜서 운영만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 이게 우리 회사라는 생각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영진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 나라의 얼굴 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 데인데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온오프라인 연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실 보통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팀을 신설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올해 DX 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죠 그게. 그래서 디지털 혁신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신 그 데이터 그 데이터 수집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게 과제로 좀 떨어져 있고요. 온오프라인 믹스는 뭐 사실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가 사실 해외 사업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거기는 저희가 이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거기가 해외는 사실 한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죠. 그래서 행사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데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베트남이 관광 산업이 너무 나빠지니까 이 업계에서 총리한테 건의를 한 것이 한 3월 중순이면 거의 관광을 다시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온라인 행사로 했었거든요. 베트남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로 계획을 세워놓고 한 2, 3개월 정도 가서 오프라인으로 갈지 온라인으로 할지 해가지고 이제 뭐 준비나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저희 비프레미엄이라는 전시회는 좀 3월 정도 가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결정을 하자. 아예 작년처럼 온라인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갈 건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도 해외 사업을 한 지가 2009년에 처음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지금 거의 뭐 꽤 됐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뭐 전시회 수출 뭐 이런 개념도 좋지만 아예 거기에 완전히 로컬라이징 된 전시업자가 돼. 저희가 법인도 만들었어요. 코엑스. 만들었어요. 작년에 코엑스 비나라는 이름으로 정식 법인이 됐고 그래서 올해 저희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예 그쪽 토착화된 전시 법인으로 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 기업들에만 이제 한국색이 너무 많이 나는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의 어떤 한국에서 우리가 갖췄던 노하우나 경험들을 거기에 이제 베트남에서 그거를 실현을 해서 상대적으로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전시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면 그런 게 디벨롭되는데도 저희가 좀 기여를 하고 각각의 베트남 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전시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로컬라이징 되면서 그 독일계나 영국계나 그런 글로벌 회사들하고 합작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그쪽 베트남 산업 성장하는 데도 기여하고 물론 한국 어떤 섹터 쪽에서 기업군이 그쪽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도 해드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질문 없으시죠, 교수님? 네? 질문 뭐 네. 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은데요? 아유, 한번 놀러 오시죠. 그러니까 한번 더 남은 질문은 이제 다시 한번 코엑스에 가서 그러니까. 하는 걸로 하고. 되겠다. 오늘은 정말 너무 좋은 재밌고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코엑스의 달라진 모습이 아마도 뭐 우리가 잠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모습 이대로로 가면 전혀 끄떡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다른 공간들도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83차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